오늘은 주도 테마를 공략하는 방법 3단계에 대해서 다루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장에 한 줄평을 한다면요. 우주항공이 오전장에 강한 주도 테마 흐름을 보이다가요. 장중에 로봇이 주도 테마로 다시 교체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우주항공이 주도 테마를 탈환을 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두 테마 간의 시소 흐름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그리고 또 여기서 각각 강한 종목들을요. 어떤 식으로 돌파와 눌림을 공략해야 되는지 관점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이 주도 테마 공략하는 3단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10% 이상 상승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봅니다. 왜냐면은요. 테마주는 비교적 탄력이 좋기 때문에요. 오전장에 강한 상승을 보인다면요. 보통 10% 이상은 보이면은요. 그게 이제 강한 테마로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강한 테마주로서. 그럼 이걸 어떻게 찾냐? 이거를 찾는 방법은요. 이제 키움증권을 기준으로 실시간 종목 순위 상위 이걸 통해서 찾습니다. 보통은요. 이렇게 저 같은 경우 30초 단위로 보거든요.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30초랑 1시간 간격이 있죠. 근데 30초로 다른 것들 뭐 예를 들면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 같은 것들은요. 조회를 계속 눌러줘야 되거든요. 제가 가져와 봤는데 보세요. 이건 실시간으로 조회를 눌러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상승률 상위부터 이렇게 쭈르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요. 그러니까 프리마켓장에서는 이걸 보긴 하는데요. 이제 프리마켓장이 아니라 본장이 된다면요. 실시간 종목 순위 상위를 통해서요. 오늘 가장 강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종목을 찾아내는 건데요. 여기서 10% 이상 상승하는 종목들을 보자는 거죠. 이렇게 10% 이상 상승하죠. 그래서 10% 이상 상승하면서 위로 올라오면서 한 이제 5위권, 한 10위권 요 정도에 드는 종목들이 당일 주도주일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10% 이상 상승하는 것 중에요. 그게 어떤 테마인지 파악해야 돼요. 어떤 테마인지 모르면 매매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요. 제가 오늘 장전에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주잖아요. 그쵸? 오늘 핫할 거라고 생각하는 테마를 정리를 해주는데요. 미리 사전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반도체. 이게 왜 관심을 가졌는지 여기 다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스페이스X 관련 우주항공 쪽이요. 그쵸?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늘입니다. AI 반도체, 그리고 스페이스X, 그리고 로봇. 제가 이게 장전에 관심 몇 시에 했죠? 제가 올려드린 게? 보시면 7시 40분이잖아요. 7시 40분 애프터마켓 시작하기 전부터 올려드리는데 실제로 오늘 이 세 개가 가장 강한 테마였잖아요. 그 중에 이게 테마였고 이건 섹터죠. 이 두 개가 시소 흐름을 보였는데요. 여기서 사전에 제가 이게 오늘 핫할 거다라고 판단을 했잖아요. 10% 상승하는 종목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면 스페이스X 오전장이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서 분명히 종목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저는 HVM을 오늘 공략했거든요. 어떤 테마지? 그쵸? 스페이스X 우주항공 테마라는 걸 파악했죠? 그래서 1단계는요. 10% 이상 상승하는 종목들을 실시간 종목 순위 상위로 파악한다면 그게 어떤 테마에 속하는지 파악하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1단계입니다. 그럼 2단계가 뭘까요? 1단계 확인했죠? 뭘로 확인했죠? 방금 이거죠? HVM을 확인했습니다. 10% 이상 상승하고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전 다 봤습니다. 그 중에 이게 스페이스X 관련된 중에 오늘 탄력있게 상승하거나 10% 이상 상승 그리고 테마도 확인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요. 이걸 공략하기 전에 매물대를 확인을 해줘야 돼요. 매물대를 확인해줘야 되는데 일봉 차트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매물대 이렇게 이 일봉 차트에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차트여야 돼요. 예를 들면 일봉 차트에서 이런 식으로 밑에서 올라오는 것들 있잖아요. 요거는 이 매물벽이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추가적으로 급등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10% 상승했는데 여기에 있다. 그럼 이런 거는 관심 안 갖고요. 10% 상승했는데 전고점을 돌파한 구간이다. 그럴 경우에 저는요. 이런 종목들에 관심을 갖고 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매물대가 소화된 차트가요. 탄력 있게 장을 상승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HVM을 보니까요. 애프터마켓에서 좀 상승하긴 했지만 이게 횡보하다가 9시 장 시작되고 나서요. 10% 상승하면서 돌파가 나오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공략을 한 다음에요. 이제 여기서 던졌는데 일부 한 2-3% 정도에서 던졌는데 이후에 상한가를 갔죠. 근데 제가 이걸 공략한 거는 스페이스X 관련된 주식들이 순환하고 있다는 느낌을 알았어요. 그거를 알았어요. 이 종목을 통해서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매물대를 다 소화하고 신고가로 가는 그런 흐름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매물대를 다 소화한 차트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공략한 이유는요. 제가 사실 전일 나노팀을 공략을 했었거든요. 나노팀 한번 보겠습니다. 나노팀도 똑같이 상승을 했거든요. 전일요.
이게 나노팀이 전일은 이렇게 상승률 1위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상승하면서 돌파가 나는데 이때 여기서 공략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약수익권하고 던졌는데 이후 상한가 같죠. 근데 이게 HVM이랑 오늘 HVM 있잖아요. HVM 이거랑 완전 똑같은 비슷한 흐름을 보였어요, 오전장에. 그래서 이게 오늘 상한가 한번 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공략을 했던 겁니다. 똑같이. 이해되시나요? 전일 나노팀을 공략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고요. 실제로 보시면은요, 나노팀을 공략을 했어요. 여기서. 그쵸? 공략하고 약수익권 던졌는데 이후에 10% 이상 상승하고 상한가 갔죠. 제가 이걸 한번 당해가지고, 그러니까 당한 건 아니고 이게 수익을 취하긴 했지만 바로 안 가갖고 좀 빨리 던졌는데요. 그 다음날 나노팀 이후에 오늘은 HVM이 보세요. 똑같이 차트가 비슷하지 않나요? 애프터마켓 그리고 조정받고 다시 본장일 때 돌파죠. 그리고 상한가 갔죠. 1등으로. 이것도 본장일 때 돌파했죠. 그리고 상한가 갔죠. 근데 이거는 2, 3% 던졌습니다. 첫 번째 VI 못 가길래 일단 던지고 나서 다시 재상승할 때 던졌는데요. 이후에 다시 상한가를 갔습니다. 어쨌든 나노팀이랑 같은 모습이죠. 이때 이날도 나노팀도 돌파하는 그런 차트였거든요. 매물대를 소화한 차트. 그리고 오늘 HVM도 매물대를 소화한 차트였죠. 아, 여기죠. 예, 2단계가 매물대를 잘 소화했는지 이렇게 있으면요, 10% 상승한 종목이 이런 전고점 구간을 잘 돌파해서 깔끔하게 올라가는 그런 차트 흐름이 좋습니다. 일봉상. 이해되시죠?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요, 여기 매물 저항이 엄청나게 있기 때문에 탄력 있게 상승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말한 거는요, 테마주랬어요. 테마주. 시총이 비교적 작은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호가창이 중요합니다. 호가창. 제가 이제 수급주는요, 호가창보다는요, 수급 동향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외국인인지 프로그램인지 아니면은 기관인지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 테마주 매매 같은 경우는 호가창을 통해서 힘을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세력의 힘은요, 이 호가창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요. 분봉상 그 호가창 흐름에서요, 강한 그 매물대 돌파 구간에서 거래대금이 유입이 되면서 갑자기 탄력이 급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호가창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가창과 그 분봉상 거래대금을 통해 갖고 그런 테마 그 종목의 힘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하는 건데요. 제가 이 호가창 읽는 방법에 대해서는요, 이전에 제가 영상을 이렇게 올려드린 적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요, 여기 호가창 분석 의미 없이 공식적으로 외우지 말고 상식적으로 이해하자. 여기다가 거의 1시간, 한 30분 정도를 제가 여기다 올려드렸는데, 이거 링크 올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요, 호가창이 원래 아주 잘 설명했다고 그러고 훌륭하다고 감탄하시고, 호가창 설명 역대 최고다. 와, 그냥 뭐 1타 강사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때. 그래서 이 호가창 관련된 영상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요, 이걸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돌파가 나올 때요, 이렇게 거래대금이 또 유입이 되잖아요. 이게 50억대거든요. 이 빨간 봉이 50억대인데 60억 정도 들어왔거든요. 여기서 이 호가창의 흐름을 보고 나서 그 힘의 강도를 파악해야 돼요. 호가창은요, 제가 아까 링크에 또 올려드렸는데, 결국에는요, 매수호가에 물량 받치기가 들어오면서 시장가로 잡아먹고 올리는 그런 흐름이 나올 때 돌파가 좋은데, 체결 속도가 굉장히 빨라야 되고요. 뭉탱이 돈이 연속적으로 출현하는 그런 모습이 호가창에 나타나야 됩니다. 어쨌든 요 정도까지만 끝내겠습니다. 왜냐면요, 그 영상 30분에다가 자세히 적었기 때문에 설명했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요, 실시간 종목순위 상위를 통해서 10% 이상 오른 종목들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 주도 테마주는요, 장 초반에 거래대금과 관심이 몰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10% 이상 상승하면요, 그게 어떤 테마인지 파악하는 거예요. 스페이스 X였죠? 그리고 스페이스 X 관련된 주식들, 자기가 관종했던 주식들을 싸그리 돌려보세요. 어떤 게 가장 탄력이 좋았는지. 그러면은 내가 아까 HVM 그게 탄력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럼 그게 주도 테마 1등주가 될 확률이 높은 겁니다. 아까 나노팀이랑 HVM 봤죠? 둘 다 상한가 같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HVM을 봤는데요, 10% 이상 상승하고 있었는데 HVM이 아닌 다른 종목, 다른 스페이스 X 관련 주식들이 더 강하게 상승했다, 12% 상승했다. 그렇다면요, HVM은요, 공략하는 게 아니에요. 그 12%짜리를 아까 1단계, 2단계, 3단계로 보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10% 이상이 많이 상승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아닙니다. 어차피 12%에서 진입해갖고 17, 8%에서 던져도 5, 6% 먹는 거잖아요. 애당초 10%가 넘지 않는 종목은요, 주도주가 될 확률이 낮기 때문에 테마 1등주를 포착해서 매매를 한다면요, 이미 10% 이상 상승하는 강한 흐름을 보이는 종목에서 공략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일봉 매물대를 소화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아까 제가 이런 전고점 돌파 차트를 좋아한다고 그랬죠. 매물대가 없는 거, 그렇죠?
왜냐면 여기 보시면 위에 물린 사람이 없어요. 여기 물린 사람이 없어. 깨끗한데 신고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 압력이 없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렇게 탄력 있게 상승할 수 있네요. 탄력받고 수가 상승할 가능성이 커요.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거라면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라면요. 여기 매물 저항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 올라가게 되면요. 밀리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10% 올라갔다 이러면은요. 관심을 안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제가 핑크존 매매 설명드리면서 앞서 기법 설명드리면서요. 이거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그쵸? 재료 가치가 엄청 좋다고 그랬어요. 그게 50% 이상 가는 재료인데요. 나중에 재료 관련된 거에서 다룰게요. 지분 투자 관련된 그런 재료였잖아요. 이게 스페이스X를 투자를 했는데 시총이 지금은 1조가 됐는데 제가 이거 영상 며칠 전에 찍을 때만 해도 이게 5천억, 6천억대였거든요. 이때였잖아요. 이 두 번째 양봉 나오는 날. 그때 이제 제가 핑크존 매매한다고 하면서 설명드렸었는데 이때 지분 가치가 엄청 커져가지고 이게 3조 원의 차익 실현을 기대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스마트머니가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추후에 강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봤는데 벌써 4일 만에 벌써 거의 100%가 가버렸네요. 이 종목 보세요. 매물대 저항이 없죠. 제가 왜 신고가 돌파 종목을 이제 좋아하는지 알겠죠? 이 핑크색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게 첫 신고가 돌파할 때 핑크색이 나오는데요. 그 이후에 지금 4일 연속째 거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매물대가 없다 보니까 이게 신고가 돌파잖아요. 제가 여기서 찍어드렸잖아요. 영상이요. 이렇게 신고가 돌파했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매도 압력이 없기 때문에 탄력 있게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관점이랑 똑같은 겁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좋은 차트는요. 전고점을 갓 돌파한 그리고 신고가를 갓 돌파한 이런 차트가 좋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호가창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분봉상 의미 있는 구간을 이렇게 돌파하거나요. 돌파되고 나서 VI가 보통 걸리거든요. 분봉상요. 그럼 VI 이후에 잘 버텨내고 횡보를 하든지 잘 버텨내고 나서 기간 조정이 좀 나온다면 이후에 다시 돌파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호가창은요. 아까 말했듯이 체결 속도가 상당히 빨라야 돼요. 그렇죠? 빠른 체결.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매수 잔량.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요. 이런 매수 잔량 있잖아요. 여기에 몇 억 대씩 깔려 있는 게 좋아요. 몇 억 대씩 깔려 있는 게. 그리고 이렇게 시장가로 여기를 잡아먹으면서 물량을 여기 있는 걸 막 잡아먹으면서 올라가면서요. 여기 매수 받치기 1, 2호가 있다가 빠르게 받쳐놓는 게 좋아요. 몇 억씩. 그러면서 그러니까 시장가로 잡아먹으면서 여기다가 막 걸어놓으면서 상승하는 게 좋아요. 그때 체결 속도가 빠르면서 뭉탱이 돈이 출현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래대금이 유지되는 거죠. 분봉상. 좀 이따 설명할 건데요. 이거 분봉상 여기 보이시죠? 거래대금이 계속 이렇게 크게 터지면서 유지가 돼야 돼요. 이해되시죠? 이게 오늘 제가 다 관심 있게 봤던 종목들인데 다 거래대금이 크게 유지가 되죠. 이때 이렇게 거래대금이 터지면 호가창에 그 힘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거래대금이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는요.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가고 공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VI가 걸리면은요. 이제 실시간 종목 순위 상위를 보면서요. 이 종목들을 보잖아요. 그리고 보통 10% 정도 상승하게 되면 VI가 걸리잖아요. 그럼 VI가 걸리면 봐요. 이렇게 사면 걸리죠. 나라스페이스라는 게 걸렸습니다. 5호장이요. 우주항공이 강하면서 12시 44분에 걸렸어요. 여기서 걸렸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걸렸는데 VI가 걸리고 나서요. 어때요? 유지가 되죠. 그러니까 이 눌림에서 이렇게 급락하지 않고요. 횡보를 통해 갖고 어느 정도 그 기간 조정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크게 밀리지 않으면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을 해볼 수 있어요. 바로 무너지고 이렇게 급락하는 게 아니라 VI 걸린 이후에도 이렇게 횡보가 잘 된다. 그럼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눌림에서 진입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빨리 잡아갖고 여기서 잡는다면 한 6%? 한 3에서 6% 던지고 여기는 1% 짧게 던졌는데 이후에 거의 상한가까지 가긴 했지만요. 어쨌든 여기 강한 종목은 VI라는 그런 호가를 뛰어넘어야 되잖아. 그러면 2분 정도 이렇게 멈추게 되거든요. 그러면 2분 정도 저는 이렇게 같이 나요 보통. 왜냐면 여기 상승 찾아볼 때 밑에 것도 같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VI가 걸렸구나. 걸린 다음에 바로 공략하는 게 아니라 단기 고점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눌리고 나서 다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면 눌림으로 공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관종을 했던 종목들을 실시간으로 올려드리잖아요. HVM부터 비츠론엑스 그리고 현대무백스 한 10% 정도 갔을 때 제가 오늘 관종한 종목들을 여기로 다 나열을 해봤거든. 지금 이렇게 나열을 해봤는데 어떤가요? 제가 어저께 핑크존 얘기 설명드렸죠. 사실상요 이건 핑크존만 매매했어도 다 그쵸? 보시면은요 강한 테마였잖아요. 오늘 이게요. 로봇이나 그쵸? 우주항공이 핑크존에서 4% 반등했고 핑크존에서 거의 20% 반등했고요. 미래에셋 벤처 투자 여기서도 핑크존에서 한 3, 4% 반등하다가 핑크존 무너지지 않고 5호장이에요. 다시 한번 상한가를 갔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나라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핑크존을 떨어지진 않았어요. 이거는 원래 더 살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 종목만 보더라도 어때요? 다 핑크존 매매가 통하죠? 신규 상장주 그리고 강한 테마 종목들은 핑크존 매매가 잘 통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종목 제가 오늘 관종한 종목들 핑크존에서만 다 매매했었어도 사실상요 이것도 4, 5%, 이거는 거의 15%, 뭐 이것도 잘 버텼으면 15%, 이것도 한 20%, 그쵸? 핑크존 매매가 눌림에서 좋다고 그랬잖아요. 주도 테마나 신규 상장주예요. 이게 다 그런 종목들이었어요. 제가 오늘 관종으로 찍어준 것들만 지금 여기 올린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요, 테마가 시소 흐름이 나올 경우에는요, 이런 식으로 공략을 해볼 수 있어요. 옷이 오저짝에 우주항공이 강했죠? 그러다가 로봇이 주도권 가져가고, 다시 한번 우주항공이 가져가고, 이 둘의 시소 흐름이 나타났어요. 한쪽이, 예를 들어 한쪽이 세면 이렇게 내려가고, 한쪽이 세면 이런 식으로 내려가고, 그쵸?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거리면서 시소 흐름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보통 돌파는요, 한 테마가 강해지면 뭐죠? 로봇이 강해진다. 그럼 여기 로봇 테마, 오늘 1등을 제가 이제 현대무벡스, 실질상 1등 현대무벡스로 그걸 관종해드렸죠? 여기서 돌파를 공략하든지, 현대무벡스를. 아니면은 돌파하기 싫다. 그럼 나중에 현대무벡스가 밀리면은요, 이제 우주항공 쪽이 강해지는데, 우주항공 쪽이 반등이 나오면서 돌파가 나온다. 그럼 여기서 또 돌파를 하는 거죠. 여기가 강해지면은요. 이해되시죠? 근데 반대로 눌리면요, 여기가 강하다가 조정이 이쁘게 나왔어. 그러면요, 이제 여기는 강하게 가잖아요. 그럼 여기 조정이 나온 데를 눌림으로 공략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강하게 가는 것들은 이제 눌림을 샀다면은 청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파랑 눌림은요, 종목은 같은데 매매 타이밍이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요, 가령 제가요, 여기 보시면은요, 로봇에서는 지금 현대무벡스가 주요 관심이라고 적어놨죠. 현대무벡스가요. 이때가 이제 10시 몇 분이죠? 9시 36분인데 요 정도 되잖아요. 요 정도요. 여기서부터 돌파를 공략하던지, 현대무벡스가 1등이었거든요. 돌파를 공략하던지. 이해되시죠? 여기가 이제 돌파가 나오니까 어때요? 이게 미래스펜처 투자, 우주항공 눌리죠? 비추로 넥스텍 눌리죠? 그럼 나라스 테크놀로지 눌리죠? 이게 다 우주항공 관련 주식이에요. 눌리죠? 이것만 간 게 아니라 제가 대표적인 걸 하나 꺼내왔어요. 왜냐면 제가 이게 1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돌파로 공략하던지, 한 테마가 지금 강해지고 있잖아요. 로봇이. 그렇죠? 그리고 강했던 우주항공 테마는 이 로봇들이 전체적으로 강하게 움직이니까 조정이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조정이.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돌파를 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 핫한, 아까 제가 주도 테마 찾는 법 설명드렸잖아요. 그쵸? 10% 상승하고, 그게 이제 로봇 테마고, 로봇 전체적으로 상승하는지 확인하고, 거기서 탄력이 가장 높고, 거래대금이 큰지 기준으로 1등주를 판별을 한 다음에요. 이게 신고가였거든요. 현대무벡스가요. 신고가 돌파했는데, 신고가 돌파 M봉이 나왔어요. 그쵸? 매물대를 소화한 차트잖아요. 그쵸? 신고가 돌파 M봉. M봉이 뭐냐? 마스터봉이라고 해갖고 제가 단기 매매로 좋아하는 봉이에요. 거래대금이 크게 터지면서 신고가를 돌파하는 그런 봉이 나올 때 이런 식으로 10% 이상 상승할 때 이런 식으로 핑크 색깔이 띄거든요. 이때 단기 매매하기 좋아요. 그래서 신고가 돌파 M봉이 나오면 매물대가 깨끗한 차트였죠? 그래서 제가 아까 테마, 주도 테마 잡는 3단계 그에서 10% 상승률, 그리고 현대무벡스 보니까 일봉 차트 보니까 매물대가 깔끔하죠? 그리고 나서 거래대금, 호가창이랑 거래대금을 보면서 그 힘을 느끼면서 이제 단기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죠. 돌파! 여기서 포착했잖아요. 여기서 돌파 매매를 하던가, 돌파 잘하면요. 아니면 나는 이렇게 돌파로 가는 거 무서워. 그러면요, 이거 놔두고요. 오늘 시소 흐름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세 개 중에요, 눌리는 거, 거래대금 크게 나왔잖아요. 크게 나왔기 때문에 눌리게 되면 제가 말하는 이 핑크존 같은 데 있잖아요. 이 핑크존 같은 데서 사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로봇이 다시 죽잖아요. 그쵸? 로봇이 이제 죽으니까 조정을 받으니까 어때요? 이제는 다시 올라가잖아요. 시소 흐름으로. 이거 좀 빨리 올라갔고, 나중에 이게 뒤늦게 올라가긴 했는데요. 상한가 가고 나서 올라갔죠? 그래서 이제 이게 강했어요. 거래대금이 가장 강했기 때문에 이게 반등이 가장 크게 나왔습니다. 사실 제가요, 장중에 이거를 공략했어요. 비츠로 넥스텍. 그리고요, 이 로봇이 이제 로봇이 이렇게 상승하고 나서 조정이 나오잖아요. 조정이 나오는데 이 미래스 벤처 투자는요, 강하게 반등하면서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상승을 하는데 이게 되게 부진부진한 거예요. 지지부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손절을 했어요. 비츠로 넥스텍을 사실. 왜냐면은요, 눌림으로 공략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는 이게 조금 빠르게 출발을 해갖고 이게 나중에 크게 반등할 줄 알았는데 이게 더 크게 반등하는 걸 확인하니까 이게 1등주다. 이게 1등으로 반등한다. 이건 2등이구나. 후속이구나 해갖고 이걸 손절친 거예요. 물론 손절가가 안 왔기 때문에 기다렸다면 오후장에 갔겠지만요. 이게 강한 1등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손절을 쳐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눌림을 공략을 했는데 이걸 공략을 했어요. 근데 반등할 때 이게 조정을 받으면서 로봇이 반등하기 시작했어. 근데 이게 1등이야. 그럼 저는요, 여기 있는 거 눌리면 손절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눌림을 공략한다면 이 로봇이 조정받을 때 수급이 이제 우주항공 테마 쪽이 반등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상승 후에 이제 조정받고 나서 이게 한 4% 정도 오른 거거든요. 보시면 여기 보시면요. 여기 이렇게 내려오시면은요. 이제 조정 받잖아요. 조정이요. 그쵸? 이거 상가 풀리진 않았지만. 그래서 다시 우주항공 쪽이 조정을 받으니까 이제 한 4% 정도 올라왔던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로봇이 다시 횡보하고 밀리면서 이제 우주항공 쪽으로 수급이 다 들어갔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보통 실시간 이 종목 순위 상위 이것만 보면서요. 단타 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 막 보면서요. 여기 빠르게 여기서 주도 테마 아까 제가 3단계 알려드렸죠? 그거 보면서 이거네 하면서 이제 현대무역스 막 단타 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나중에 조정받고 여기서 막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찾아보면서 이게 가장 강하네. 이제 미래에스 벤처 투자 막 단타 치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단타 돌파 스캘핑 하시는 분요, 이 실시간 종목 순위 상위를요, 거의 대부분 보더라고요. 돌파 스캘핑 하시는 분들은요. 근데 눌림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올라왔다고 바로 공략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올라온 걸로 일단 관종으로 뽑아놓고, 그게 주도템인지 1등주인지 파악하고, 이제 파동 같은 것들 잘 공부했으면요, 1차 파동인지, 아니면은 끝물 파동인지 파악한 다음에 1차 파동이라면은 그래 1차 파동 나오고 나서 조정받고 다시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관종을 했던 게 좋은 구간에 왔을 때 눌림을 하는 겁니다. 돌파 스캘퍼들은요 보통 한 번에 사갖고 막 예를 들면 1000만원 있으면 한 번에 사갖고 막 1, 2%, 1, 2%, 2, 3% 이런 식으로 먹으면서 매매를 하는데요. 눌림을 하시는 분들은요 이 핑크존 같은 데라고 한다면은요 이 핑크존 부근을 이제 영역을 잡는 거죠. 영역을 잡아가지고 1000만원을요 한 15가 25가 있다가 걸어나갔고 잡힌 수량에 따라 나중에 반등 올 때 분할 매도로 청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돌파를 한다 이런 데서 하는 거고요. 눌림을 한다 그럼 돌파 이후에 1차 파동 이후에 이런 곳에서 분할로 산 다음에 나중에 올라갈 때 매도한다. 이해되시죠? 그럼 돌파하는 사람들은 또 이제 여기서 매매하다가 이제 이렇게 하락으로 떨어지고 조금 호가창 힘이 약해지고 거래대금이 안 나오죠. 이럴 때는 관심을 안 가져요. 또 여기 보면 이걸 쭉 내려가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올라와요. 이게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 이게 실시간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또 돌파 스캐퍼 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여기서 막 1, 2%, 2, 3%막 이런 식으로 떼기하면서 공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돌파를 할 거냐, 눌림을 할 거냐에 따라서 그 같은 종목이더라도 조금 매매 관점이 다릅니다. 하지만 안전하게 한다면요 일단 아까 말한 주도테마 3단계 그걸 거쳐갖고 잘 뽑아낸 다음에 이런 핑크존 같은 데서 3, 4% 뭐 핑크존 같은 데서 3, 4% 뭐 10% 이상 올랐지만 안전하게 여기서 산 다음에 좀 기다리더라도 조금 분할로 했으면 기다릴 수 있어요. 1000만원 한 번에 들어간 거 아니면 기다릴 수 있잖아요. 기다리더라도 나중에 올라올 때 이렇게 3, 4% 이런 식으로 분할 매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눌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거 눌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장의 흐름을 보시면 이런 흐름이었어요. 테마 주도권 흐름은요. 처음에 우주항공이 타원이었고요. 제가 이제 관심을 가졌던 게 이 세 개잖아요. 그 중에 빅치론 엑스텍을 관심을 가졌었던 거고 이거는 너무 추가 상승이 커갖고 거래대금이 크게 나오더라도 약간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이제 둘 다 상한가 이거 지금 26% 이상 마감했죠. 요즘에 좀 강합니다. 우주항공 테마 쪽이요. 그리고 이게 아까 세 개가 이렇게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쵸? 이렇게 1차 다 급등이 온다며요. 이렇게 조정이 조금 나죠. 세 개 다. 그 조정이 나왔을 때 현대무백스가 이제 1등으로 그리고 로봇테마들이 다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요 이렇게 그쵸 로봇테마가 이렇게 보세요. 우주항공 쪽이 로봇에게 주도권을 뺏기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제가 현대무백스를 관심을 가졌잖아요. 이해되시죠? 여기 거래대금이 3천억 터지죠? 실질상 1등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로봇이 주도권을 탈취하니까 현대무백스 중심으로 제가 로봇 강세의 흐름을 체크했고 현대무백스가 그쵸? 거래대금이 유지되고 신고가 돌파 흐름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주요하게 봤던 겁니다. 장중에 실제로 이제 관정하고 나서도 10% 이상 오르면서 강하게 상승을 했던 거고 그리고 나중에 현대무백스가 조정받고 핑크존에서 몇 번 한 3, 4% 정도 오르다가요 이제 로봇주들이 전체적으로 다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조정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다시 오후장에 우주항공 관련된 주식들이 재반등을 하면서 강력하게 상승을 했을 때 저는 이제 나라스페이스로 공략을 했던 겁니다. 그쵸? 내가 이걸 왜 공략을 했냐면요 일단 미래에스 벤처 투자는 상가 가고 나서 상가 갔죠? 상 다치고 나서요. 이제 로봇도 이제 조금 조정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요. 여기서 거래대금 보세요.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거래대금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비츠론 엑스텍이랑 제가 나라스 테크놀로지 두 개가 관심을 가졌는데 거래대금이 보세요. 꾸준하게 크게 빵빵빵 다 터지는 거 보시나요? 80억대가요? 나라스 테크놀로지. 근데 어때요? 비츠론 엑스텍은 거래대금이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이거 핑크색이 50억입니다. 그리고 이게 80억인데 80억대가 훨씬 크잖아요. 로카창 힘도 더 강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저는 여기서 공략을 해갖고 36% 정도 던지긴 했지만요. 이후에는 이건 상한가 가고 나서 거의 이건 상한가 분까지 가고 나서 등락이 나오는데 이게 좀 더 탄력이 좋긴 했어요. 5장에는. 근데 이제 매매를 할 때는요. 아무래도 거래대금이 크게 잘 연속적으로 터지면 속가창 힘이 좀 센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걸 했던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이거 분할로 해갖고 수익을 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두 개로 고민했는데 한 놈 이거 손절을 했었잖아요. 아까 손절하고 나서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이게 탄력은 더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나라스 테크놀로지가 거래대금이 괜찮아갖고 이거 분할 매매를 하게 되면 수익을 내기 좀 쏠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걸 매매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략을 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장중에 여기 두 개 걸어놨죠? 이 두 개가 시소 흐름이라고요. 그쵸? 그래서 로봇강에서 우주항공이 눌렸을 때 반등이 나올 거고 미래에서 벤처 투자 가장 강했다. 그래서 비추렌스는 전 손절했다 이렇게 저는 손절했다 이렇게 언급 드렸던 거고 5장에 보세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이거 새로운 이슈 나오면 상한가고요. 또 이제 나라스페이스가 눌림 관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아까 그거였던 거예요. 여기 이해되시죠? 이제 이해되시나요? 이런 눌림 관심. 그래서 나라스페이스가 20% 이상은 갈 듯하고 5장이 가장 핫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 거래대금이 가장 크고 지금 우주항공이 이제 로봇 조정받으면서 주도권을 다시 탈취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라스페이스랑 지금 비츠로넥스 두 개가 지금 강해갖고 관심인데 저는 나라스페이스가 이제 차트적으로도 거래대금으로도 괜찮고 안정적이라고 판단을 해갖고 이걸 공략을 했던 겁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제가 실시간으로 설명드렸던 게 테마 제휴순환 시에 이제 가장 강하게 튈 종목을 나라스페이스 이거 발음이 잘 안 되네. 나라스페이스라고까지만 할게요. 테크놀로지까지 안 하고 나라스페이스 이거를 공략을 했던 거고 이게 거래대금이 압도적이었어요. 아까 다른 거에 비해 3배, 2~3배 정도 거래대금이 좋았고요. 또 신고가이자 라운드 피겨를 근접했어요. 5만원. 그래서 매물대를 이제 소화하고 올라가려고 하는 차트였고 그리고 이제 테마 재순환 시 이제 거래대금이 좋고 요즘에 호가창 보니까 상당히 세갖고 이걸로 매매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죠. VI 이후에 그죠? 이렇게 급락하지 않고 이렇게 잘 횡보하고 눌리는 흐름을 보고 핑크존 같은 데서 핑크존까지 안 내려왔지만 이제 그 부분까지 더 살라고 했는데 비중 한 60%까지 생각을 했는데 한 40%만 사지고 나서 반등을 해가지고요 3에서 7%, 6% 정도까지 이제 분할 매도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물론 결과적으로는 26% 이상, 10% 이상만 상승했지만 제가 매수한 평단보다요 오전자 고가 돌파 슈팅할 때 그냥 분할 청산을 했어요. 욕심 없이요. 왜냐면요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요, 이제 여기서 상한가 풀렸는데, 이때 제가 공략할 때 여기서 공략했기 때문에 한 6~7% 올랐잖아요? 그때까지는 이게 상한가가 안 풀렸었던 거예요. 근데 이후에는 다시 왜 공략하지 않았냐면요, 미래스 벤처 투자 있잖아요. 미래에셋 벤처 투자. 이게 상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하락하기 시작했죠? 근데 상 풀리고 다시 닫으니까 다시 상승하긴 했는데, 만약에 못 닫았다면 이거 다 밀렸겠죠, 둘 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이제 눌림 공략하고 나서 이런데 눌림 공략하고 나서요. 오전장 고가 돌파 슈팅 이게 크다니까요. 작지가 않아요. 이게 제가 작아 보이지 여기서는 이게 크다요. 한 7%대입니다. 이 오전가 고가 돌파 슈팅 났을 때 던졌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건 매매하지 않았지만 눌림은요 결국에는 급등시 그러니까 이렇게 눌림 샀을 때 이런 데 살 거 아니에요. 아까 핑크존이 있든 뭐든요. 그래서 산 다음에요 이렇게 급반등시요 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구간에서 보통은 분할 매도해요. 돌파자들은요 여기서 전고점 돌파 강력하게 할 때 따라붙어 갖고 스캘핑 돌파 막 1~2% 2~3% 노리고 짧게 노리고 들어오잖아요. 돌파자들이. 그 때문에 거래대금이 막 터지거든요. 근데 눌림은요 안전하게 이런 데서 산 다음에 이렇게 추세 돌리고 올라갈 때 매도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관점이 조금 다른데 이런 식으로 나라스페이스는요 눌림으로 공략을 했던 겁니다.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이거예요. 오늘은 테마의 시소 흐름을 읽는 것이 중요했고요. 저는 오전장부터 오후장까지요 주구장창 우주항공이랑 로봇만 언급했잖아요. 그쵸? 다른데 볼 필요가 없었어요. 로봇과 우주항공이 둘 다 시소 흐름을 보였고요. 번갈아 움직이면서 시소 흐름을 보였고 우주항공, 그 다음에 로봇, 다시 우주항공 이런 식으로 전형적인 시소 테마 장세가 나타났던 날이었습니다. 이럴 때는 아까 설명했듯이요 자기가 돌파자다 그러면 실시간 그 종목 순위 상위를 보면서요 10% 이상 상승하는 종목으로요 그 어떤 종목이 상승하는지 파악하고 그게 어떤 테마인지 제가 오늘 장전에 이슈를 줬잖아요. 반도체, 우주항공, 로봇 이 세 개. 근데 실제로 이게 세 개가 진짜 강했어요 오늘. 그리고 제가 장전 시황에서 왜 그게 강할지라는 거를 진짜 Q&A 시황 정리로 다 정리를 해드렸어요. 어쨌든 현대 무벡스 로봇에서 1등 잘 잡아냈죠. 이거 확인하고 또 이거 확인하고 또 이거 확인하고 나서요. 그쵸? 그리고 나중에 우주항공에서도 나라스 테크놀로지 이거 확인하고 이거 확인하고 이거 확인해서 다 잡아드렸죠.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사실 지켜둬요 큰 돈이 들어온 테마에서 놀 수 있어요.
사실 저한테는 상당히 이게 되게 쉽거든요, 사실요. 이게 주도 테마랑 주도주를 찾는 건 사실 지금은 엄청 쉬워요. 그거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저 정도한테는요, 이제 비중 베팅을 크게 해갖고 크게 먹는 게 어려운 거지. 뭐 소액으로 주도주 매매하면은 비교적 수월하거든요, 수익 내기가. 근데 이제 이것조차도 오늘 되게 간단하게 설명을 했잖아요.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이것조차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요, 실제로 이거 제가 다 정리하는 거예요. 오전장에 반도체가 왜 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이거 정리를 해드렸죠, 이슈. 그리고 이거 포인트도 적어 놔드렸잖아요. 그쵸? 포인트. 그리고 오늘 보세요. 아, 이거 아니다.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 맞네요. 잠시만요. 올라가 볼게요. 오늘 여기죠? 그쵸? 그리고 두 번째로 관심을 가졌던 게 이거였잖아요. 스페이스X. 그게 왜 강할 거라고 생각했는지 여기 이슈 넣고, 그리고 보시면 포인트가 이거잖아요. 우주항공과 창투사 순환매가 나올 수 있다. 요즘 이게 가장 강한 테마이기 때문에 수급 강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체크해볼 만하다. 이렇게 적어놨죠.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가 로봇이요. 단기 테마가 아니라 중기적인 구조 성장이 있는 섹터고 순환매가 지금 활발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급이 붙으면 당일 1등주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섹터라고 했잖아요. 그게 제가 현대무백스를 잡아낸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뭐 스테이블 코인도 오늘 뭐 네 번째로 강했죠. 근데 실제로 네 번째로 이거는 제가 뉴스가 나오는 날 처음에 테마 형성됐을 때 진짜 강했거든요. 지금의 스페이스 X 관련된 주식들처럼요. 근데 이게 이제 좀 진부해요. 테마 형성이 예전에 됐는데 지금은 차트도 별로 안 좋고요. 그래갖고 이게 뉴스가 있어도요. 저는요. 보세요. 뉴스가 나오는 날 단기 수급이 강하지만요. 초창기 테마 형성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진부해지고 약해져서 후순위 관심을 줬던 거예요. 그리고 신규 상장주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상장 초반엔 기업 내용보다 거래대금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라라스 테크놀로지, 그죠? 그리고 뭐야, 비츠루 넥스텍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돌파봉 매매라든지 눌림 매매할 때는요, 수급이 크게 잘 들어왔는지를 확인하고 매매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렇게 다 정리해드린 거를, 제가 이거 7시에 정리해드렸거든요. 7시 20분에 하고, 이제 7시 40분에 여기다가 다시 올려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다 확인이 된 상태에서 머릿속에서 들어간 다음에야, 실시간 종목 순위를 통해서 10% 이상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왔을 때 그게 뭐 어떤 테마인지 어떤 종목인지 다 알죠. 빠르게 알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그 차트도 사전에 제가 관심 종목들 뽑아놓으면서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충분히 다 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실시간으로 보면 되는 거죠. 아까 뭐 현대무백스라든지 나라스 테크놀로지라든지 딱 보면은 이건 분할하면 수익내기 수월하겠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호가창의 그런 분봉 흐름과 거래대금 같은 걸 통해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 세 가지를 하는 게 간단해 보이지만요. 사전에 아까 저처럼 이런 작업들이 다 사실 사전에 다 필요하긴 합니다. 오늘 어떤 것이 강할지, 그리고 어떤 이슈가 있는지, 그리고 관종을 먼저 미리 뽑아놓고 그 종목에 대해서 공부가 어느 정도 다 돼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것들이 해야지 저처럼 수월하게 빠르게 뽑아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거 오늘 세 가지 포인트는 한번 잘 익혀두시기 바래요. 네, 오늘은 영상에 새로운 걸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반응 좋으면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수고하셨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지을겠습니다.